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첫 주말인 오늘 각 지역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제 광주 전남에 이어 오늘 전북 익산과 전주를 잇따라 찾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문제 해결, 세계 5대 강국 진입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남 김해를 찾아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높이 평가하며 집권하면 민주당의 훌륭한 의원들과 협치하면서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남도당도 유권자들이 많이 찾는 무안과 강진 등 전통시장을 돌며 각 당 후보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과 서울 제주 간 고속철 건설, 모두 10년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현안 사업들인데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정지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서울 제주 간 고속철 건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저 터널을 뚫어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사업으로 제주도민이 반발해 15년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제안이 나온 지 사흘 후 김용록 전남지사는 대선 공약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출발점이자 글로벌 교류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호남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지난 3일 신안군을 찾아 흑산공항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이 대표는 동시에 추진된 흑산과 울릉공항 중 예산이 더 들어가는 울릉공항만 추진되고 흑산공항은 좌절됐다고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올해로 14년째 표류하는 흑산공항 건설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으로 철새 보호 논란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입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평가 같은 것들은 필요한 만큼만 하고 꼭 그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수년간 묶여있는 지역의 대표적 현안, 대선 과정에서의 논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면서 지역민의 기대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째 4,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선 기존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이 잇따라 오늘 하루 2,695명이 확진됐고 전남에선 목포와 나주 병원과 관련해 1,463명이 감염되면서 광주와 전남에서 4,15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하루 확진자는 지난 15일 4,228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닷새 연속 4,000명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는 90%가 넘는 걸로 추정됩니다.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30분 광양시 광영동의 한 편의점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23살 종업원을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45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44살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정신질환도 없는 걸로 조사됐으며 지금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사거리에서 덤프트럭이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와 추돌한 뒤 전봇대를 들이받아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쌍촌역 사거리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이 정차 중이던 택시와 추돌한 뒤 건너편에 위치한 전봇대를 연이어 들이받아 A씨와 택시기사,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전남 지역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전남 여수시 오림동 호암산에서 입산객 실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공동묘지에서 입산객 실화로 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에는 한평의 한 목조주택에서 아궁이에 남아있던 불씨가 주변 땔감으로 옮겨 붙으면서 60제곱미터 규모의 집이 모두 타고 80대 할머니가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KBC와 전남대 정책대학원이 실시한 기초지자체평가에서 주민들이 실시한 단체장 역량평가 결과 최하위 7개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역량평가를 비교해보니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는데요.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영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치단체장 평가 순위 27위는 광양시입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부동산 투기와 인사비리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지난 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26위는 광주 광산구입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5위는 나주시입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최근 아들과 측근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24위 이동진 진도군수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23위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난 2019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2위 서대석 광주서구청장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고 21위 허석 순천시장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로 지난 1월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나 재판을 받거나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단체장 10명 가운데 7명이 기초지자체 단체장 역량평가 최하위 7개에 줄줄이 위치한 겁니다. 한편 단체장과 지방의회, 공무원 역량평가를 비교해보면 27개 지자체 주민들이 모두 지방의회에 가장 낮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겨울의 진객, 흑두루미가 올해도 어김없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역대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관찰됐는데요. 겨울철새로 장관을 이루고 있는 순천만 습지를 이계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흑두루미들이 한가롭게 모여 있습니다. 커다란 날개를 펼치고 하늘로 올라가더니 멋진 군무를 뽐냅니다. 검은 몸통에 흰 머리, 멸종 위기종 흑두루미입니다. 이번 겨울 순천만에서 관찰된 흑두루미 수는 지난해보다 300여 마리 정도 많은 3,400여 마리로 역대 최다 객체 수를 기록했습니다. 순천만 흑두루미가 최다 객체 수를 기록한 이유는 일본에서 이른 출발을 한 흑두루미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이즈미시에서 출발한 흑두루미는 순천만에서 겨울을 보낸 뒤 충남 서산 등을 거쳐 시베리아로 향합니다.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흑두루미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순천시의 루미 프로젝트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흑두루미 이동 경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사진 공모전을 진행하고 지금은 수상작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온 것도 있고 몽골에서 온 사진들도 있는데 주변 환경들이 다 달라서 재밌게 관람을 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뿐 아니라 국제 두루미 재단과 협력해 각종 교육과 문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흑두루미의 주요 서식지인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손해 전시를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흑두루미 프로젝트가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시아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최신 안전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대규모 교육장이 여수산단에 건립됩니다. 여수시는 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여수산단 3동지구에 3개의 가상 안전체험관과 응급처치실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안전체험 교육장을 내년 7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이 완공되면 관리와 운영 인력 20명이 상주하게 되고 전국에서 연간 2만 4천 명의 석유화학 종사자가 교육 훈련을 받게 됩니다.
또 최근 여천 NCC 폭발 사고 등 여수산단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노사민정이 재원을 마련해 교육장 부지에 산단 희생자 추모탑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전남 서해안과 광주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광주와 전남 서부 2에서 7cm, 전남 동부는 1에서 5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4도, 장성 영하 6도 등 영하 7도에서 2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년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